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독일 PM 사업가 박루아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다들 여기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는 아침에 올라오면서 도로에 이렇게 차가 많이 없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려가는 차는 굉장히 많은데 올라오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왔거든요. 꽃놀이 안 가시고, 꽃놀이 끝났나요? 서울 경기는? 저희는 지금 산나물 축제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는. 정말로 산나물 축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전 산나물 축제를 안 가고. 저는 이제 오늘 독일 PM 사업 설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정소진 골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본사에서 하는 거나 다른 강사님들이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해서 PM을 만나고 또 PM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이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주시면 사장님들 앞으로 앞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에게 PM 관한 이야기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는 오늘도 늘 오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어요. 저는 항상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거든요. 몇 시에 도착할까? 혹시 더 빠른 길은 어느 길일까? 근데 인생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켰던가? 저는 그 생각 한번 해봤는데 인생에서는 안 킨 것 같아요. 처음 사는 인생인데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상급학교 간다고 해서 좋은 상급학교 갈 때 공부가 선택함에 있어서 좋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10대 때도 20대 때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저는 뭐를 해야 될까 보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냥 막연하게 어른들이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갈 때도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직장인 은행에 들어갈 때도 저희 엄마 차에서 원서를 썼어요. 제가 생각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의 진로를 다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직장인 은행에 들어갈 때까지도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순진하게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은행에 들어갔는데 정말 돈은 정말 많이 만지는데 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밖에서 은행을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돈을 많이 만지니까 내 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돈이 아닌 돈을 만지니까 언니들도 너무 무서웠고 돈에 실수가 나올까봐 굉장히 다들 예민하시거든요. 안에 계신 분들도 밖에 계신 손님들도. 그래서 돈은 많이 만지는데 저는 이렇게 봄날 되면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번호표가 이렇게 막 뜨잖아요. 띵동띵동. 그리고 저희는 반대로 대기 번호가 보여요. 뭐 30명 대기. 그럼 빨리빨리 일을 쳐내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뒷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날씨 너무 좋은데 왜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해를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전 그때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지금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게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뭐지? 왜냐면 돈은 버는데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아침에 눈 뜨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때 제가 2002년에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2001년에. 그때 IMF 이후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이렇게 돈은 있는데 언제 나는 쉬지?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고 내 돈이 아닌 돈을 만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한 다발씩. 한 다발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한 다발씩 이렇게 시제처럼 주면 그거를 쓰레기면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잘 갖고 있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탈출구를 찾다가 이제 제가 최근까지 사회복지사 일을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뭐지 찾다가 근데 그 일은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살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요양 기간 운영하면서 3년, 4년 동안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살았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만 5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우스갯소리로 추노꾼 같았어요. 추노꾼 아시죠? 그 집에 머슴이 도망가면 잡으러 다니는 이제 대상자분들을 제가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분들 찾으면 그 대상자와 조금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는 요양보호사랑 매칭시켜 드려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또 찾으러 다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찾으러 다니는 일을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일로 제가 50이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그 책에서 봤던 돈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전화도 오지 않고 아무 연락도 오지 않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거 그게 꿈이어서 뭔가 하고 싶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안 만나고 혼자 그냥 우두커니 있고 싶어가지고 그게 꿈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대상자가 늘고 요양보호사님들이 잘 하셔도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도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돈은 벌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네 집에 돈이 없냐? 너 망했냐? 뭐 이런 얘기 막 물어보세요. 그러시는데 사실은 남편도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고 저도 지역에서 아줌마 치고는 다른 사람들 월급보다는 2배 이상을 벌고 있어서 돈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야만 나오는 돈이니까 물론 제가 센터는 제가 하지 않아도 돈은 나와요. 그런 시스템 만들어놨지만 이게 어른들도 계절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으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요양원으로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조금 편안한 게 없을까를 생각하기도 전에 병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병이 와서 제가 이제 PM을 먹고 한 20여 가지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작년 이맘때니까 이런 날씨였는데 혼자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면서 대박, 제품이 이렇게 대박이면 돈이 될 텐데 만에 하나 이걸로 내가 원하는 그 은퇴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리고 제가 거짓말처럼 아직 은퇴는 못했지만 제가 센터는 제가 대표로만 있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근데 이제 제가 센터를 폐업해요. 저희 정리가 다 됐어요. 대상자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대표로도 있지 않고 온전하게 PM으로만 먹고 살려고. 왜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왜냐면 제가 센터도 시스템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왜 PM으로 완전히 가냐. 이게 사람이 여러 가지 정신을 쏟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PM에 온전히 집중해서 저는 성과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제가 함께 하자고 했던 그분들도 빠르게 함께 성공의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 이때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길래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아마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우리는 오늘 알았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31년이 된 회사예요. 31년 정도 됐다고 하면 웬만한 건 내가 검증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검증되었구나. 아이가 태어났으면 32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되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회사를 보면서. 그리고 실적 전 세계 DSN 글로벌 100 그래서 DSN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 DSN은 뭘까?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다이렉트 셀렉 뉴스. 거기에서 직접 판매 기업 중에 6위를 하는 회사예요. 나는 오늘 알았지만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거 같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 100을 뽑는데 21년 동안 연속적으로 수상했다는 거는 굉장한 것 같아요. 정말 탑 중에 탑이 아닌가. 1등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 안에 계속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세계적 신용조사
조사를 하는 회사에서도 도산학률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정말 회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품을 더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회사를 만드셨고 아직도 계속 운영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분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인이. 왜냐면 저도 처음에 센터를 운영할 때는 열심히 잘 운영해야지.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운영하고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근데 31년 동안 전혀 본인이 생각하시는 철학이나 이따가 뭐 보상도 얘기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작은 영세한 뭐 가게를 운영했지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들도 연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나 혼자만의 특별한 성공이 아니라 함께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마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뭐 기술적인 거나 뭐 GMP나 이런 거는 잘 몰랐지만 제가 먹고 났을 때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을 때 나는 중요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저는 뭐 겨우 아는 게 뭐 KS 마크, 유기농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도였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불구하고 GMP라던가 튜브라던가 그런 것도 받았고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킬링리스트에 전 제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 왜냐면 이런 코셔 인증이나 할랄 인증도 한 번 받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최소 짧게는 6개월, 그다음에 만드는 기구들까지도 무분별하게 그냥 와서 검사하고 그냥 찝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통과되고 계속 통과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증이 됐고 전혀 제품에 대한 거는 신뢰는 믿고 그냥 드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돈으로 먹고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 분들이나 뭐 저기 정용진 이제 회장님이시죠. 저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이거를 드시겠어요? 싸서? 그만큼 제품이 좋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드시는 게 아닌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조코비치 선수가 예전에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아서 호주 US 오픈인가? 그 대회에 가려고 입국하려다가 입국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장교양 기간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백신은. 그래서 아직도 마스크를 써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 왜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갔대? 경기도 못 나가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조코비치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 약이 우리 여태까지 없던 병인데 그 병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백신에 도대체 뭘 넣었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무식하게 맞았구나. 뭐 이제 먹고 살려면 안 맞을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되게 내가 무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먹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뭔가 안전하고 또 결과를 뭔가 먹었을 때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냐면 NTC 때문인데요. NTC는 뭐냐면 각자의 몸 상태에 상관없이 내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를 보내주는 이게 정확히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택배나 그런 우편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우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소 때문에 정확히 오는 게 아니라 우편 번호래요. 우편 번호 때문에 굉장히 정확히 오고 예전에는 저희가 예전 주소 쓸 때는 번지수 안에 그냥 한 집이 통틀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으로 가기도 하고 이름이 같으면 엉뚱한 집을 가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3개의 주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오잖아요. 우편물이.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에 몸에 꼭꼭 필요한 곳에 바로 꽂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TC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세포에 바로 그리고 몸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있는 그 담즙을 쓰지 않고 바로 몸에 입속부터 세포잖아요. 그래서 입속, 그다음에 식도, 위, 장,
그다음 간까지 갔을 때도 전혀 그 기관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꽂아주니까 입맛이 없는 어르신들도 몸이 아픈 사람들도 간 수치가 높은 어른들도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런 제품이 있어? 이거 부작용이 아니야? 뭐 플러시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 반응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뭐 이게 마약이 아니냐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고 빠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NTC라는 그 컨셉이 전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제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인 거죠. NTC의 특별한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생체 이용, 그러니까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율, 우리가 먹는데 시중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 뭐 알약이든 태블릿이든 몸에 들어가면 100개를 드셔도 10개가 흡수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10개, 20개. 근데 이제 가루의 형태이기도 하고 몸에 들어가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시너지를 내고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보이세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PM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메가 왜 드세요? 병원에서도 처방을 해주잖아요. 오메가를. 혈관 때문에 항염,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준다. 혈행 개선 때문에 오메가를 시중에 가보면 영양제를 다 안 드신대요. 아 그러세요? 오메가도 안 드세요? 오메가는 드신대요. 왜 오메가 드세요? 하면 이제 혈관 때문에 드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왼쪽에 있는 오메가를 드시면 혈관을 더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PM 제품인데요. PM 제품의 기술이, 안 보이세요? 어쨌든, PM 제품의 기술. 이렇게 IT를 못해도 PM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해볼게요. 멈추고 싶은데. 어쨌든 PM 제품 원래 물에는 우리 몸은 물이잖아요. 그 물에 지용성의 오메가가 녹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지용성의 오메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녹이는 기술을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PM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오메가 저도 먹다가 안 먹다가 했거든요. 왜냐면 먹으면 이제 오메가 필요하니까 먹는데 먹으면 비린내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여기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삼키고 물을 한 바가지 먹어도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뛴 적도 있어요. 내려가라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먹고 막 이제 생선 비린내도 막 너무 싫고 그랬는데 처음 저희가 이제 오메가를 접하면서 뚜껑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메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메가가 캡슐이 아니고 병에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PM 오메가는 뭐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열심히 저 있는 데서 비린내 나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PM 오메가 드셔보셨죠? 네. 비린내가 전혀 안 나잖아요. 네. 비린내가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아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요. 먹고 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말로는 이거 쌤먹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있어가지고 더 못 먹었는데, 저는 이제 PM 오메가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구나, 기술이.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대박 나는 제품인데 내가 어떻게 만났지? 라는 생각. PM은 기본으로 3종의 제품이 있어요. PM 3종. 시그니처 제품인데, 그냥 대박집의 이 전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요. 그 집에 가면 딱 시키는 거 있잖아요. 3명이요. 메뉴 없이. 대박집에 그 3개요. 하는 그 3개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다음에 액티바이즈예요. 저는 얘네들을 한 번도 단제품 액티바이즈 하나만 전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신다는 분도. 왜냐하면 이왕 드실 거 효과 있게 드셔야죠.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셔야죠. 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파워 칵테일은 채워주는 역할.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보시면 진짜 굳이 뭘 더 넣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게 잘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름들은 보면 현장에서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름들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제품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많이 아시고, 셀레늄 들었어요? 뭐, 커큐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강황 들었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커큐민 들었어요. 요즘에 커큐민이 되던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커큐민이 강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뭐 7만원? 8만원에 드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싸요? 왜 우리는 다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더 놀라웠던 거 뭐냐면, 저는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도 들어있어요.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유산균도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모유 유산균, 초유, 모유, 질 유산균, 무슨 유산균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산균만 있으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산균이 살지 못해요. 근데 유산균의 먹이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이와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장에 좋은 균만 있으면 또 안 돼요. 7대3 정도의 비율로 있어야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더 드시고 싶다 하시면 저는 오메가 추천해드리거든요. 오메가나 듀오 같은 거. 그리고, 비타민 B도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B9도 들어있어서 보시면 다 들어있고, 굳이. 그래서 얘가 채워주는 애예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균형 잡힌 영양소. 근데 간혹 이거 제품을 하루에 한 포에 액티바이트 3스푼 먹어야지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더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드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20대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저희가 밥을 한 공기만 먹고 20대 이후의 사람들은 밥을 반 공기만 드셔야 돼요. 어른들은.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왜냐면 소화를 그만큼 할 수 없어요. 10대에 우리가 성장할 때처럼 밥 한 공기 다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3공기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죠? 밥은 하루에 막 한 공기, 2공기, 3공기 이렇게 드시면서 제품은 한 포만 드시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20대에 건강한 사람들의 용량이니까 병이 없는, 전혀 무해한 곳에서 건강한 사람들. 한 포에 3스푼 딱 지켜서 드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드셔도, 좋긴 할 거예요. 하루에 한 포의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카페인이 부작용이 있거나 또 오후가 돼서 카페인 이제 들어간 걸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커피 한 잔 먹으면 막 심장 벌렁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카페인이 있어서 이제 점심때 지나면 안 먹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근데 제가 제일 늦은 시간에 먹은 게 밤 12시에 먹어봤거든요.
스푼 이상. 저는 기본으로 먹으면 고봉 스푼으로 해가지고 5스푼도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밥 많이 먹거든요.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저희 이제 여기 계시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고기 6인분씩 먹어요, 둘이. 그러니까 저 많이 먹어요 하면 다들 아유 뭐 먹어봤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늘 참으며 살았어요. PM 만나기 전에는 살찔까봐. 그래도 거의 70에 가까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수입 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쳐내고 온 모습이라서 다들 잘 모르시지만 정말 벨트 이렇게 딱 풀고 오늘 먹어볼까 하면 다 도망가세요. 저희 먹는 거를 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었던 사람이라서 그 누구보다 잘 먹을 자신도 있고, 저희 남동생은 저보고 푸드파이터 했었어야 됐다고. 그럴 정도로, 항상 참고 살았어요. PM 만나기 전에는. 참았는데도 거의 70에 가까운 몸무게를, 병과 함께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그런 몸을 하고도 제가, 카페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후에는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가 안 돼가, 몰라가지고. 근데 저녁에 드셔도 돼요. 대신에 저는 그렇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처음 드셨을 때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드셔서 몸에 어떤 부분이 조금 내가 약한 부분인지, 조금 안 좋은 부분인지, 그게 케어가 정확히 이후에는 뭐 저녁에 드셔도 되고, 뭐 아침에 드시면 더 좋고. 왜냐면 얘가 에너지 부스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땡제약의 우리나라 첫 번째 제약회사 대땡제약의 우르사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은 제가 왜 그 회사를 잘 아냐면요. 저희 동생이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우르사 많이 드시잖아요. 술 드시기 전에도 드시고 술 드신 다음 날에도 드시잖아요. 그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근데 대신에 걔는 합성이에요. 근데 병원 가서 많이 피곤하다고 하면 우르사 처방 내주는 우르사가 또 있어요. 걔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거 뭘로 만들었냐고. 했더니 비타민 B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합성이라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물에 담갔다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태워보세요. 폐타이어 타는 냄새 나요. 그거 드시고 싶은지. 제가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피곤하다고 해서. 근데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얘네들은 혼자 다니면 큰 역할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뭉쳐 다녀야 돼요. 예전에 광고에서 왜 그 가수 B가 B군 나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깍깍이 있으면 안 되고 합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뭐 이런 것도 나도 뭐 다 다려 먹는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리면 흡수율이 이만큼 안 돼요. BM만큼. 안타깝지만 많이 달여서 드시면 간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벌나무 뭐 이런 거 막 드시면 쉬었다 드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한의원에서도. 왜냐면 간에서 물이 많이 주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여담인데 다리는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PM 만나기 전에 몸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작은아빠 나 흑염소 한 마리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랬더니 누가 먹으려고?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먹지? 이랬더니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랬더니 아휴 그냥 좋은 영양제 먹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흑염소 안 돼요. 왜냐면 흑염소 키우세요, 직접. 흑염소 정말 자연에 풀어놓고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시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내 조카한테는 안 팔고 싶다는 거죠. 네. 액티바이저 다시 와서 비타민 B군들이 에너지를 엄청 내줘요. 에너지를 엄청 내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파워하고 리스토만 섞지 말고 다 섞어도 된다고. 액티도 모든 제품과 다 섞어도 되고 파워도 모든 제품과 다 섞어도 되고 그렇지만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한 제품의 조합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왜냐면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 이름도 헷갈리고 좋다는데 어디에 뭘 같이 먹어야 되는지 따로따로 먹으려니 너무 배가 부르고 천천히 먹으려니 빨리 좋아지고 싶고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옆에 비슷한 사람 나오잖아요. 저처럼 몸이 안 좋은데 빨리 많이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 섞어도 됩니다. 대신에 파워와 리스만 섞지 마시라. 네. 왜냐면 파워는 채워주고 리스는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바카스에도 들어있고 막 한데 다 들어있어요. 홈쇼핑에도 보시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걔네는 합성이에요. 우리는 천연. 그리고 NTC로 바로 꽂아준 차이예요.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아쉽긴 한데 정말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예요. 네, 이 두 문장이. 리스토레이트는 정말 얘는 정말 너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법의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나왔나 할 정도로 맨날 제가 봉투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물에 하고 희석해가지고 또 붓고 막 이게 단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얘 또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8종의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소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보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집에 뭐 이렇게 물품들 있잖아요. 다 읽어봐요. 집에 있을 때 저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읽어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것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면 비율이 얘네가 2대1로 들어있어야 돼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2대1로 들어있지? 따로 또 넣으면 돈 받을 텐데. 정말 너무 양심적인 회사구나. 2대1로 있어야 짝꿍이 합이 맞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놀라웠고, 그 다음에 칼슘이 있을 때에는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칼슘만 들어가면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라는 버스에 태워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걸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타민 D가 또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해가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다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는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가끔 이제 통화가 되면 한 번씩 대구 안 오세요? 왜요? 오시면 주사 맞고 가세요. 서비스로 비타민 D 주사 맞고 가라고. 부족하대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합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열량의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영양. 근데 나 좋은 것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데도 조금 뭐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쪽의 분들을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네. 물론 파워를 드셔서 영양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소량, 미량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거든요. 네, 맞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좀 어렵게 사셔도 굶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영양소 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양소 잘 보내줘야 되는데 잘 보내주려면 얘네들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네. 좀 무서운 얘기인가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요. 또 역할 중에 놀라운 게 2대1로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거든요. 나중에 다 돌아가시면 사망할 때 심장마비가 굉장히 원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이렇게 아니라 숨이 멎으니까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에요. 심장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축됐다, 이완됐다. 근데 모든 기관들이 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리스토레이트 한 포 정말 조금 들어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꼭 들어있구나.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기질의 역할이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인체 수분의 균형, 그 다음에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영양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있어도 세포 안까지 넣어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질이. 그리고 세포의 대사 활동 과정에 생기는 노폐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안에 갖고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으로 치면. 가끔 왜 조금 생활이 힘드신 분들,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 몇 년 만에 그 집 열어보면 완전히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레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보면.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노폐물을,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폐물을 잘 빼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방금 얘기했던 이야기거든요.
잘 순환이 되어야지. 그 해다방 하실 때 조금 우리가 메가로 먹잖아요. 아니면 제품을 막 먹다가 저는 처음에 그거 못 느꼈는데 어느 정도 먹다가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저녁에 누워 있었더니 앉아있을 때는 약간 소리가 약간 났는데 누우니까 소리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배가 고픈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날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오해할 만큼 감기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장이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생각해 보시면 장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장이. 예. 근데 이렇게 생긴 장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좀 비어지고 장 환경이 좋아지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꽉 차면 소리 안 나요. 물병에 물 꽉 채워놓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리 많이 나면 장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드리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그다음에 세포의 신호 전달.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근육의 이완 수치는 방금 말씀드렸고, 뇌와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 뇌와 심장의 정상적인. 굉장히 리스토레이트가 소량 들어있지만, 근데 큰 역할을 하고요. 저 이제 데일리 루틴인데, 기본으로 처음 3종,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몸이 관절이 있다, 뭐가 있다 해도 처음에 저는 일단 기본은 3종만 드시도록 해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그래야 왜? 그분이 생각하시는 몸의 건강 상태의 우선순위와 몸이 생각하는 그분의 건강 상태의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일리 루틴으로 이렇게 드시게 하고, 저처럼 많이 드시는 분은 점심 드시고 나서 리스토레이트랑 액티를 믹스해서 한 번 더 드시게 하고, 저녁에 많이 드시는 분은 오전 12시 이전에, 저 같은 경우 10시 반에 리스토레이트 2포랑 액티를 또 먹어요, 저는. 왜냐하면 오전 12시까지는 몸이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0시 반에 저는 리스토레이트랑 액티바이즈를 한 번 더 먹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파워 칵테일은 건강한 대사의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이 채우고, 그다음에 액티바이즈가 에너지 부스터예요. 그래서 텐션을 올려주고, 커피가 생각날 때 액티바이즈 드시면 다운되지 않고 반짝. 우리가 커피 마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보통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텐션 올리려고. 엄마들도 아침에 눈 뜨면 믹스커피 막 2잔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믹스를 왜? 그랬더니 아니 텐션을 올려서 애를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는 텐션을 올려주는. 믹스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액티바이즈 드시니까 훨씬 줄이거나 아니면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휴식과 균형. 말 그대로 이제 원래대로 내 몸의 건강한 상태로 돌려준다. 나쁜 것들을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예요. 이게 2023년도까지 나온 자료거든요. 시간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강식품을 드시거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최소한 유산균과 오메가는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건강식품 나는 건강해서 안 먹어요 하시는 분은 10분 중에 한 분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식품 구매를 보면 본인이 구매하신 경우가 2023년에만 80% 이상이 돼요. 그 정도로 건강식품 많이 구매하시고 평균 구매액은 한 번 사실 때 36만 원이래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PM은 정말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식품을 왜 샀는지 보면 선물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선물보다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함께 먹으려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니즈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밥만 잘 먹으면 됐지만 요즘은 밥만 잘 먹으면 저처럼 될 것 같아요. 제가 밥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밥만 잘 먹으면 저처럼 병으로 진단받진 않았지만 온통 염증 덩어리에 저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식품을 드시는 연령대도 굉장히 젊어지고 드시는 식구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리 동네 슈퍼에 저 어릴 때 그런 데 있었거든요. 무슨 상회, 슈퍼마켓 아니고 상회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상회에 계속 가고 싶은데 문을 닫아요. 네. 그리고 마켓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 시골 태백에도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나는 그 상해를 가고 싶어도 없어, 이제. 그럴 정도로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3년에 그래서 PM 인터내셔널이 3위에 있어요. 10개 업체 중에서.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3위라는 것보다는, 이거 보시면 2020년 매출과 2023년의 매출을 봤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네, 성장하고 있는 곳에 있어야죠. 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맞잖아요. 내 아이가 조금 그냥 이런 학교 말고, 좀 똑똑하고, 성장하는,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엄마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골라서 보낸다면, 이왕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좋은 회사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거든요. 아마, 저희 엄마도 그러실걸요? 너가 다단계를 한다면. 성장하고 있는 잘 되는 회사에 가지. 왜 그런 찌질한 회사에 갔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이거 말고 진짜인가? 그래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 매출 순인데 이거 제가 직접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PM3종이 다 매출 5위, 상위 5위 안에 들어있어요. 오토십도,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액션팩, 그죠?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풀셋도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트 3개. 액티바이즈, 그 다음에 또 액티바이즈. 주 대박집에는 주 제품이 1에서 대박집인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혼자 말을 더듬고. 왜냐면 이 시그니처 3종이 대박 치는 제품인 거예요. 뭘 더 볼 게 있나요? 이거 3개만 잘 알고 괜찮은 제품이고 그러면. 저는 자산에 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직장에 갔을 때. 재산과 자산의 차이를 아세요? 재산도 좋은 것 같고 자산도 좋은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줄 자산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면 좋을까? 자산을 주면 좋을까? 그죠? 재산과 자산의 구분은 잘 못하겠지만 재산 말고 자산을 좀 줬으면 왠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게 자산인가? 우리 집엔 자산이 있나? 막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 이거를 들었거든요. 글로 시골에 있던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산가들은 있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보면 저거를 글로 보면서 도대체 자산가들은 누구고 재산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근데 제가 이제 농협에서 제일 처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제 뭐 부모님이나 누구로부터 상속받을 때 그분에게 부채가 있으면 부채도 같이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재산에서 순수 돈의 가치가 되는 부분, 돈이 되는 현금성이든 어쨌든 돈의 가치가 되는 금전적 가치가 되는 재산 안에는 긍정적 재산, 거예요. 긍정적 자산이고 그 안에 대출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 뭐 아파트가 10억이면 내가 담보를 7억 받은 거예요. 그러면 7억은 부정적 재산인 거예요. 지금 좋은 집에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좋은 집에 살고 계시겠지만 그 집이 나의 재산인지 부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살고 있으면서 대출도 갚고 있고 관리비도 내고 있고 하잖아요. 그 부채예요. 대출이 없어도 그거 부채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걸로 수익이 들어와야 돼요. 금액을 떠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도 나는 집이 하나 있구나, 시골이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지 않고 내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부채인 거, 비용이 나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살고 있어도 관리비, 무슨 세금,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월세를 받더라도 10만 원을 받아야 그게 내 재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좀 만들면 좋을 텐데,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자산이래요. 인맥 자산. 그리고 월급 소득, 사업 소득 없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 그게 내가 자산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남편이 이제 큰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계셔서 이번 달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다음 달에 여행을 가서 수입 문을 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으면 그건 자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거 때문에 되게 좀 많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리고 은퇴 예상. 은퇴를 했을 때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왜 우울하세요? 갑자기 다운이 돼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자산이거든요. 행복과 소득의 관계를 한번 봤는데요. 행복이 소득의 순서는 아니지만 행복과 소득은 비례한대요. 그래서 월 소득에 따라서 이혼율이 다르대요. 월 300만 원 이하 벌면 이혼율이 75%래요. 굉장히 놀랍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월 500 이상 벌면 이혼율이 10% 미만이에요. 5%, 7%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이혼과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지역마다 있거든요. 거기 위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혼하려고 제가 이제 뭐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된대요. 합헌이래, 합헌. 그래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구나.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소년기, 청년기에는 소득이나 소비나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는 장년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그때 미래를 준비했으면 됐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도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크게 뭐 특별한 직업이 있고 없고, 뭐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이제 노인 쪽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명절이나 뭐 어른들 뵈면 인사할 때 오래 사세요 뭐 이렇게 인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세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 저희 어르신들도 굉장히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냥 건강하게 계세요. 90세신데도. 근데 이제 120세까지 사시고 근데 건강하게 사시면 또 괜찮은데 건강하지 않게 오래 계시면 가족들 간에 굉장히 불화가 오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8년 정도 계셨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저랑 저희 신랑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잘 모셨어요. 왜냐하면 저랑 저희 신랑이 정말 그렇게 오래가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뭐 어떻게 저희 어머니는 되게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뭐 인지가 있으신 없이 떠나서 근데 비용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신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기가 쉽진 않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거의 병원비가 월에 200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180에서 200 정도. 그거를 8년이라고 했으면 아마 저희 신랑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8년입니다. 이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는데 그게 아마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노동 수입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원잡이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잡, 투잡, 4 정도까지 3에서 4까지 한 번의 직업을.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복지 쪽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등한시하고 복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거 못 받아들여서, 근데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웃긴 것 같지만 PM을 또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진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부부가 돈을 벌어서 그 어머니 병간호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그거를 나는 이래서 막 힘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실컷 안 하다가 나중에 또 발 담그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에 했지만 어쨌든 50대 이후가 되면
월 평균 적정 노생활비가 저렇게 많이 든대요. 왜냐하면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경조사는 가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한 끼만 먹겠다. 아픈 데는 없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살아오던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고 경조사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병원비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들거든요. 이 PM이라는 회사는 직접 판매 회사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먹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좋은 몸의 건강함을 발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알려주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이맘때 제가 MM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보상을 듣지 않고 MM이었어요. 그냥 많이 먹다 보니까 MM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 번째 소비자이자 파트너이신 사장님과 함께 많이 먹었죠. 작년 이맘때는. 그리고 작년 5월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며칠 안 남았네. 다음 달 5월에 액션팩 달이라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저가 동시에 승급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먼저 BMW 샀어요. 그리고 제가 샀어요. 이런 일입니다, PM은. 제 40대 중반에 아줌마가 병원비 180만 원씩 내다가 BMW 사는 일이에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BMW 타는 일이 저는 멋진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로 왜 BMW 타본 적이 없었어요. 남들 타는 것만 봤지. 근데 BMW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서울이 가까워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사업을 시작도 안 했던 제가 작년 12월에 윈터 리더십 가서 정말 영광스럽게 롤프소르 회장님과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 투어예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윤병구 국장님이랑 황재 사장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IMM 인센티브. 아직 IMM 인센티브를 못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 올 6월에 저랑 저희 스폰서님들과 저희 파트너 사장님 같이 가요. 작년 12월부터 유럽 가고, 3월에 가고, 6월에 또 가는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너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 어떤 일도. 근데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밖에서 알아보시면 몰라요, 그들은. 그들이 다 알면 저에게까지 기회가 안 왔겠죠. 시골에 있는 저에게까지. 이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멋진 일이니까 오늘 함께 오신 분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여행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